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고요. 오늘의 주제는 의도의 마법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의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는 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꿈 속에서 깨어있는 자각몽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꿈이라는 것도 가능태 공간의 한 곳을 여행하고 오는 것이고, 현실이라는 것도 현실화된 가능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가능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 지배자, 현실 조종자, 현실 창조자라고 불리우는 트랜스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의도의 중요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정 공간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선택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열망하거나 욕망하거나 갈망하는 차원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행동화하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의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번 주제를 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정 공간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선택한 공간을 향해서 심상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 심상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장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또 뜻대로 되지가 않느냐? 그것은 의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것, 생각이냐 행동이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과연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은 모든 게 일체유심조, 마음의 문제라면 행동은 필요 없겠네. 그냥 앉아서 생각만 잘 조절하면은 현실은 저절로 구현된다며, 트랜서핑은 저절로 되는 거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한 극단이 있죠. 또한 이것이 또 치우쳐가지고 시크릿의 오류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시크릿 기법,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 열심히 사념을 방사합니다. 머리에 손을 대면서 생각을 방사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망상에 빠질 수도 있죠. 그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다 그거 헛소리야. 역시 열심히 사는 게 최고지.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왜냐고? 꿈은 꿈일 뿐이니까. 행동을 해야 돼. 어느 정도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너 노력해봤어? 얼마큼 노력해봤어? 죽을 만큼 해봤어? 그건 아니잖아. 넌 노력이 부족해. 넌 더 불에 타야 돼. 아직 불이 덜 붙었네.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하는 이제 행동파가 있죠. 네, 생각파, 행동파. 또 행동파에서 또 생각파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야, 역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역시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모든 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행동은 그만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거야. 네, 둘 다 양극단의 치우친 견해라는 것이고, 이 양극단은 트랜서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통합되면서 해결되는 트랜서핑의 비결이 바로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도라는 건 뭐냐? 일단 아닌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도가 아닌 것. 첫 번째, 의도가 아닌 것은 생각은 의도가 아니에요. 물론 생각이 사용이 되죠. 근데 생각만으로는 의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 거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두 번째, 의도라는 것은 단지 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선택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은 했는데 그 결정과 선택 후에 뭐가 따라옵니까? 의심이 따라오죠. 의심 뒤에는 불안이 따라오죠.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한 건가? 계속 끊임없이 나와 외부 세계를 의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결정과 선택은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가. 이것만으로는 의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세 번째, 의도라는 것은 확신이다. 강한 확신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확고한 신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의도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확신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드리워 있어요? 강한 불신이 드리워 있어요. 사실상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확신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지 믿어지는 것,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불신을 잠식하기 위해 확신이라는 것이 강화된 겁니다. 이거 역시도 의도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간청이 있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간절함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사람이 있죠. 펜듈럼의 꼭지점, 선택된 자.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손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청도 의도와는 다르다. 간청이라는 건 뭘까요? 왜 그냥 청하지 않고 간청을 할까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서 제발 사장님 부탁드리는데 저에게 간짜장 1인분만 정말 맛있게 해서 정말 30분 안에 먹고 갈 수 있게 따뜻하게 좀 데워서 꼭 좀 제 앞에 갖다 놔주세요. 다른 테이블에 말고요. 아셨죠? 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여기 간짜장 하나요? 끝! 간청을 할 필요가 없죠. 간청이라는 것은 이거 역시도 안 될까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반드시 이루기 위한 의지가 포함된, 의심을 불식시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의지가 포함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강한 나의 내부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성이죠. 그래서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의도가 그러면 그냥 의심하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에라 모르겠다. 무모함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마치 신이 된 듯한 착각을 하고서 무모하게 하다가 우리는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고속도로로 몰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무모함도 의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냐. 여기 생각 나왔죠? 생각.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냐. 이거 역시도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또 소망, 그죠? 간절히 원하는 이런 거. 이것이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의도가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게 있는데 한번 이 링크 위에 걸어 드릴 테니까 가셔서 보충을 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쉽게 얘기한 게 그거죠. 우리가 회식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굳이 있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가고 싶어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떠나야 되는데 생각. 의도가 아니죠. 나 갈 거야. 결정을 마음속에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왜냐면 몸은 더 진실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부장님이 뭐라 그럴까,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있죠. 그리고 오늘 회식이 있는데 나는 절대 저 회식 자리에 안 갈 거야. 절대 안 갈 거야. 절대 안 갈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요. 그런데 부장님이 갈 거지? 가자 했는데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여기서 집에 돌아갈래. 나 집에 돌아갈래. 난 이제 나갈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생각만 할 뿐이지 행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상을 업고서. 무모한 거죠. 이거는 뒷감당을 또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의도라는 것은요, 이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일단 원함이 있죠. 소망 또는 욕망. 근데 거기서 뭐가 빠져야 돼요? 의심이 빠져야 돼요. 소망에서 의심이 빠진 상태에서 행동이 더해지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당연히 내가 행사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남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내가 해야 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동화한 거예요. 이것이 의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설명이 충분히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딤 젤란드도 참 설명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의도라는 것은요, 나의 내부 의도 플러스 외부 의도가 결합된 의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외부 의도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힘이죠. 이것을 메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부 의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력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을 굴릴 수 있는 조그마한 내부 의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동이 작동을 해서 외부 의도를 건드려서 이 외부 의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차원이 이제 의도라고 하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히 말하기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 책에서.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는 것은 나 간다 하고 가는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의도라는 것은 남 눈치 보지 않고 나 간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개그맨 전유성 혹시 아십니까? 예, 개그계의 대부. 이 전유성이 제가 볼 때는 또 전형적인 트랜서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랜서핑을 모르지만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 이 전유성의 일화가 많죠.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술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간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나 간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붙잡을 틈도 없어. 그냥 간다 하고 가버려요. 자기 의도를 사용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제 멋대로다 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술자리에서 내가 간다 하고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고 또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 간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것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도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우리의 심상화가 시크릿에 끌어당긴 법칙과 같은 것들이 폐해만 남기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잉여 포텐셜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잉여 포텐셜이라는 것은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균형력을 상실해서 나타나는 것을 잉여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심상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중요성이 들어간다. 왜 중요성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의도가 아니라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부 의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심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불활성.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죠. 불활성이라는 것은 현실로 가능태 공간이 물질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꿈처럼 즉각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물리적 공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죠. 뭔가 저기에 뭐가 이렇게 뿌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형상이 나타나다 좀 더 지나니까 좀 더 형상이 구체화돼요. 구체화돼 가지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질화돼서 나타나요. 이렇게. 아, 연필이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다. 지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 얘기죠. 세 번째, 왜 심상화가 실패하느냐? 바로 복잡성. 너무 방만하게 우리가 심상화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목표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 연결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동시에 진행을 해도. 근데 너무 서로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집중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거죠.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고 하나씩 공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심상화의 실패 원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생각은 삶 속의 사건들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예요.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의도의 조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동을 해야 이러한 외부 의도의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3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심상화한답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종종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에 다가가고 있다. 첫 번째 명백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쓸 때 생겨나는 잉여 포텐셜과 관계에 있다. 이거죠. 중요성. 두 번째 이유는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때 개입되는 불활성이다. 충분히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한 가지의 실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를 가져오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대상을 노리고 있는 당신이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에 관한 실제 생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엇이다. 의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도라는 것조차도 충분히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에너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마음먹기의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먹기도 있죠. 마음의 조율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어떠한 에너지 차원의 이야기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라는 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감각이에요. 그 의도의 에너지 활성화하는 방면에서 외부 구체 만들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외부의 어떤 기감을 느끼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합된 차원에서 나가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의식이 먼저 이곳에 가 있고 그 가 있는 지점에서 에너지가 나를 데리고 가는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의식이 가 있는 이 차원은 바로 생각이 포함된 개념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 의식이 원하는 지점에 가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나를 데리고 가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외부 의도, 메타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의도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도에 대한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벗겨내야 될 거는 소망과 욕망과 갈망 그리고 깊은 생각, 이것을 벗겨내는 것. 그것을 벗겨냄으로써 의도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상에서. 그러다가 이러한 의도의 선언과 조율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메타력, 외부 의도, 흐름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보게 되면, 느끼게 되면 이제 감각이라는 게 더 키워지게 되죠. 그때 의도가 이제 본질적인 의도의 개념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33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의도를 대략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으로 정의할 것이다. 네, 가지겠다는, 행동하겠다는 결정. 쉽게 얘기하면 주문하는 거죠. 메뉴판을 열고 메뉴를 고른 다음에 주문하는 것. 이것이 내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이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생각은 파도 꼭대기의 한 방울 거품과도 같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생각을 집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시크릿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쳤죠. 34페이지. 계속 이제 바딤 젤란드는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도 설명하기를 힘들어해요. 이 느낌을 아십니까? 뭔가를 봤는데, 감각을 느꼈는데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게 있어요. 그거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묵적 지식. 일종의 지혜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행간에서 읽어지는 거거든요. A는 B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A와 B를 한번 반복을 해봐. 그러면 C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와 B를 오갔더니 C라고 불리우는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도 C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너도 A와 B를 왔다 갔다 해봐. 그러면 내가 말하는 C라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암묵적 지식, 암묵지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트랜서핑의 지식도 대체로 그러한 영역의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의도 역시도 설명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적 언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사실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는 걷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처음 올라탈 때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나서도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의도란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것은 얻기는 힘들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35페이지입니다. 욕망은 목표 그 자체를 지향하지만 의도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한다. 욕망은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네, 욕망과 의도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의도는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한다 그랬는데 이 과정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행동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의도 역시도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정을 지향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단지 욕망하는, 단지 생각만 하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향한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욕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로서 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네, 여기 또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의도에 대한 설명. 그저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네, 그저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네, 의심이 빠진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자존감 에너지가 보충이 된 상태여야 돼요. 의도의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충이 돼 있는 상태여야 이것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를 사용하려고 애쓰는 힘이 오히려 욕망으로 왜곡돼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의도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잣집에서 부족함이 없게 자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갈망하거나 소망하고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의도가 더 많죠.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궁핍함을 느끼고 항상 빼앗긴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쥐고 있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얻으려면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차원에서도 이 마음이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도가 좀 더 수월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부족하고 잃은 것이 많고 빼앗긴 것이 많고 얻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가 있으면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에너지가 거기에 사용되고 하나를 얻으려고 그것에 많은 에너지가 또 사용되고 그래서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얻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힘이 많이 들어가긴 거죠. 결국은 내부 의도죠. 그래서 이 의도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는 나의 의도의 에너지 그리고 나의 심리적 에너지가 자원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트랜서핑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장면에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노력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욕망의 무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뭔가를 간청하는 것은 어떤가?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수호천사나 신이나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주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냉철하다. 당신의 불평과 비탄과 하소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우주의 법칙은 냉정하다. 왜냐? 법칙이니까. 법칙은요, 법칙대로만 작용해요. 법원에 가가지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요. 상담소에 가면 하소연할 수 있어요. 풀릴 수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법원에서
법에 저촉된 것은 법원에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에너지를 빨리 거기에 법칙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는 게 낫지,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냉철함이 부족한 경우에, 이 성향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논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어떠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는 방면이 있겠지만, 또 한면으로는 문제 해결 시스템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죠. 그러한 방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상 좌뇌와 우뇌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는 좋다. 왜냐하면 감사는 본질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가깝기 때문이다. 진정한 감사, 그것은 창조적 에너지의 방사광이다. 간청의 잉여 포텐셜은 그 반대다. 그것은 지체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나타내는 얘기도 했었죠. 기계적인 감사는 별 효과가 없다. 감사는 올라와야 된다. 오히려 감사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사가 올라오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6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욕망과 행동은 의도 속에서 하나가 된다. 의도라는 것은 욕망에 행동이 더해진 것이고 욕망에서 의심이 빠진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욕망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념체가 형성이 되고 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펜듈럼에 갇히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또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 욕망에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은, 이것은 강한 현실화를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외부에 보내진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생각을 했으면 행동화해라. 단 1%라도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게 낫고, 행동화하지 않는, 추진하지 않는 무리한 계획과 소망은 무계획적인 삶보다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의도라는 것을 조금 실생활에서 쉽게 훈련하는 방식은, 나 자신한테 행동하기 전에 나 자신한테 명령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연습하면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몸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주인된 선택권이라는 것이 잠식이 돼버리죠. 내 습관적인 내 몸에 들어있는 이 에너지 있죠. 여기에 딱 묶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묶이고, 생각에 묶인 몸에 또 묶이고, 2중 3중으로 나의 자율적인 자유의지 선택권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만 하게 되고, 원함은 있는데 원함은 저 멀리로 자꾸 상상처럼 퍼지고, 내 몸은 반대급부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런 일이 자꾸 되는 거죠. 분리되는 상태가. 그래서 이것을 좀 훈련하는 방식은 물을 마시더라도 나 물 마실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물을 마시는 행위를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혼자 있을 때는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밖에서 행동할 때는 마음 먹는 거죠. 마음 먹으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도를 마음속으로 선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행동을 할 때 의도를 선언하고, 그것을 함께 맞물려서 해나가는 것. 이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을 때, 그럼 내 몸에 명령을 내리고 내 몸은 명령대로 수행을 하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지고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사이드미러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계별로 행동이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운전이 아주 습관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음악도 듣고 차 풍경도 보고 말도 하고 이러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자연스러워지죠. 차와 내가 하나 돼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연습을 하되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연습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체화죠. 그래서 이 트랜서핑 한 항목이 체화될 때까지 충분히 하시고 다음 걸 하시고 다음 걸 하시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조금 하고 안 되니까 또 이거 하고, 이거는 하나도 안 한 거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충분히 그것이 체화될 때까지 하고, 어느 정도 체화되면 새로운 걸 도입하시면서 또 지속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의지력 훈련은 아닌데요. 의지력이 기반이 돼야 의도의 훈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의지력 자체가 약하면 의지력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의지력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의도를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때의 의도는 외부의 흐름을 살피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력 훈련을 할 때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화시킬 수 있는, 즉각 행동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유도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것이 충분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환경,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선언하고 했을 때 그것을 행동화할 뿐 아니라 외부의 흐름을 살피라는 겁니다. 외부의 나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진 않았는가, 우연히 생겨난 일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고집하지 말고 흐름과 함께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피면서 함께 가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의도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의도를 사용하는 기술을 늘리는, 감각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나가시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